안녕하세요. 요가 명상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여러분들을 4주간 찾아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회를 아주 다양하게요, 몸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 명상법, 요가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한 달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명상할 때는 큰 공간이 아니라 방석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공기가 좀 청정해야 되고 유리가 많이 있거나 거울이 많이 있을 때는 그 공기의 울림 때문에 뇌과학에서는 집중이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치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약간 면이라든지 아니면 암막 커튼 같은 거로 좀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주변에 좀 전자파가 없는 그런 깨끗한 공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명상하시기 전에는 깊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생활 먼지가 있잖아요. 그 생활 먼지를 닦으시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한두 시간 이후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명상하시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힘든데 이런데 갑자기 앉아서 명상한다는 건 사실 부담도 되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에서는 복식호흡도 하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새 많이 비틀어져 있고 또 힘든 근육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뇌신경, 척추신경, 말초신경, 미주신경까지 다 풀 수 있는 동작을 해서 몸을 좀 깨우고 나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동작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사실은 안 입고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공기를 그냥 온몸으로 피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좀 부담된다 하면 헐렁하게 면으로 된 옷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밝으면 이게 블루라이트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뇌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집중이 좀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막을 이용한다거나 약간 어두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시키고 깨끗한 공간에서 해가 뜰 때는 해가 뜨는 방향으로, 또 해가 질 때는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해서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보름달이 뜰 때 풀문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명상가들이 함께 명상을 하거든요. 그때는 밤 9시부터 달이 뜨는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깊은 복식호흡과 함께 이완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옴마니 밤메 훔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내가 평상시에 염했던 만트라, 좋은 만트라로 뇌를 좀 정화시키고 편안하게 고요히 한 다음에 명상에 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히말라야 전통 요가의 방법에서는 명상 전에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명상을 하면 그 망상과 생각이 온통 일어나서 나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걸 쌍깔바라고 하는데요. 좋은 의지로 뇌를 좀 이렇게 씻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명상할 때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 있으니 이걸 좀 정리하자 하는 걸 먼저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복식호흡이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고요. 왼손을 복부 위에 얹은 상태에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고요하게 마셔보세요. 천천히 마셔서 배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숨이 뚝 떨어지면 항문 괄약근을 가만히 조여보세요. 자, 그리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나가는 숨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움직일 때
가슴 앞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요함을 유지해야지만 횡격막이 움직이는데요. 이 횡격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하산 모양이 아니고요.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왼쪽은 낮기 때문에 꿀렁꿀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숨 쉴 때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 긴장감을 지금 먼저 푼다고 생각하시고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이 하나 정도의 길이라면 내쉴 때는 복부, 가슴, 목, 코로 2배나 3배 정도 고요하게 내쉽니다. 혀를 입천장 위에 붙여서 입을 다무는 걸 케차라 무드라라고 하는데요. 천수경에도 보면 정구업진언이 나오잖아요. 입만 잘 다스려도 삶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요. 좋은 언어로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삶에서 문제될 것들은 거의 다 지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도 그렇지만 요가에서도 입을 또 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실 때는 혀를 입천장 위에 붙여서 입을 다물고 1.5에서 2m 정도 전방을 미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시신경이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만히 감고 고요하게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랑 한 2-3번 숨을 쉬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러실 거예요. 그럴 때는 턱을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릎은 일부러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나 뭔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리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한쪽 다리를 폈다가 구부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나는 숨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숨을 그냥 쑥 들어가게 하는 악어 호흡을 먼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눈을 감고 내가 얼마나 숨이 잘 들어가고 또 긴장감이 풀려 있는지를 함께 해보실까요?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 싱잉볼 소리가 뇌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숨을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뚝 떨어지게 하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쉬는데요. 안정이 필요하실 때는 무릎을 가만히 감싸시고요. 난 좀 자신감도 필요하고 뭔가 활발하고 자유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손을 열어서 완전히 자연에 내 마음을 맡긴다 라는 무드라를 하셔도 좋습니다. 무드라는 신비의 비법이라고 할 만큼 몸과 마음의 기운을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는 아트만잘리 무드라는 몸과 마음을 모은다거나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거나 하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손의 모양을 하시고요.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엄지와 2번째 손을 붙여서 전두엽, 대뇌 피질 쪽, 앞쪽의 판단과 윤리 도덕적인 내용을 관할하는 부분이 더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요히 숨을 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쉬어보세요.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등을 폈는데도 불편하시다면 엉덩이 뒤쪽을 좀 많이 높여서 앉으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방석을 보여드릴게요. 법당에 가면은 방석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방석을 약간 접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엉덩이를 대고 편안하게 앉으면 복부가 앞쪽으로 약간 밀리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숨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자, 지금부터 하는 엎드려서 하는 악어 호흡으로 숨을 깊게 만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양손으로 팔꿈치를 잡고요. 이마를 이 겹쳐진 팔 위에 얹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 뒤쪽이 편안하게 열릴 수 있도록 팔꿈치에서 겨드랑이는 45도 각을 유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작을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났다 생각하시고 또는 주무시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양손을 잡고요. 이마를 팔 위에 얹습니다. 이때 발끝은 안쪽보다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가 45도 되게 또 어깨에서 횡격막까지가 45도 되게 유지합니다. 턱을 들거나 한쪽으로 비틀어지게 해서 숨이 들어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자세를 편안하게 잘 유지해 보세요. 숨을 마실 때 온몸이 들 정도로 깊게 하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내쉴 때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편안하게 온몸이 가라앉을 정도로 숨을 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셔서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숨이 전달되게 하고요. 내쉴 때는 편안하게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숨을 쉬고 나면 깊은 숨과 함께 이완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등을 대고 한번 누워 보실까요?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자, 이 자세는 요가로 보면은 송장 자세라고 하고 시체 자세라고 하고요. 또 부처님 불법으로는 부정관에 해당합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벌리고 양손은 새끼손가락이 몸에서 15cm 또는 16cm 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턱은 가볍게 당겨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편안하게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미 사티아난다라는 분이 만든 이완법은 요가적으로는 니드라라고 하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하다 보면 뇌신경이 안정되면서 숙면을 취할 때보다 3, 4배 정도의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완의 느낌이 없다 이럴 때는 그냥 힘을 뺀다 생각하고 하셔도 좋고요. 힘을 빼는 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드리는 부위에 긴장감이 얼마나 있나 점검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안테나와 같은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썹을 이완하고 슬픔을 담는 눈을 이완합니다. 화를 담는 콧망울을 이완합니다. 코의 안쪽까지 이완합니다. 인중을 이완하고 불평, 불만을 그리는 입술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담는 턱을 이완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긴장감은 목 뒤로 남게 되는데요. 목 뒤에 열이 있거나 두툼하다면 내가 감정적인 부분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슬픔을 담는 쇄골을 이완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오른쪽 어깨는 간, 왼쪽 어깨는 위장과 심장의 건강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면 우울함을, 뒤로 젖혀지면 오만함을 드러낸다고 하고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땐 편협된 시각이 없는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담는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오래된 감정이 그려지는 팔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지나치게 밀어내거나 지나치게 담을 때 통증을 나타내는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손목을 편안하게 이완해 보세요. 뇌신경을 덮고 있는 손가락 끝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다시 손과 손바닥, 아랫팔과 팔꿈치, 윗팔과 가슴 앞쪽,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겨드랑이 안쪽까지 이완합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우리가 가슴을 치는데요. 명치를 편안하게 이완해서 감정의 막힘을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늑골을 이완합니다. 모든 감정을 담는 심장을 이완하고 장에 뇌인 소장을 이완합니다. 우울함, 외로움, 슬픔을 그리는 폐를 이완하고 괴로움을 담는 대장을 이완합니다. 화를 담는 간을 이완하고 자신감과 판단력과 연결된 담을 이완합니다. 두려움을 그리는 신장을 이완하고 공포심에 영향을 받는 방광을 이완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오장육부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고요하게 또 평화롭게 안정시킵니다.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상하체를 이어주는 고관절, 사타구니 안쪽, 이 바깥쪽, 안쪽까지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에너지를 담으면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겸허한 마음을 담으면서 위장경의 흐름과 대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무릎을 이완합니다. 화가 나거나 시기 질투심이 심해질 때 종아리가 자주 붓게 된다고 보는데요. 종아리가 부었나 혹은 긴장되었나를 보시면서 종아리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함께 이완합니다. 발목은 자궁, 방광, 생식기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할까 말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할 때 발목은 자주 붓거나 상해를 입게 된다고 봅니다. 발목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발바닥은 존재함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때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발바닥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뇌신경과 연결된 발가락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실 때는 지금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막을 한 어두운 공간에서 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완이 끝나면 창문을 열고 안막을 열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햇볕이 내 얼굴 쪽에 직접 올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하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발끝을 톡톡 칩니다.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발끝을 칩니다. 톡톡. 엄지발끝을 치다 보면 다리 안쪽, 발끝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안쪽까지 흐르는 간장, 비장, 신장경이 자극되고요. 몸 바깥으로 음양으로 지그자그 흐르는 담경락이 자극돼서 경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손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대장의 움직임까지 활발해져서 소대변을 비워내는데, 장을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 요즘에 살이 많이 쪄서 좀 빼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붙이고 새끼발가락과 엄지발을 톡톡 칩니다. 한 100번쯤 하고 나서 통증이 느껴진다 하면 숫자를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양 무릎을 세워서 복부를 좀 안정시킨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완전히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오른손을 배 위에,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마사지를 합니다.
부드럽게 강하게 마사지를 해서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상행결장에서 횡행결장, 하행결장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비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거나 장애 이상증이 있는 분들,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는 새에 몸이 비틀어지면서 척추부터 관절이 좀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약간 어그러진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양 발을 붙이시고요. 엄지 발끝에서부터 복사뼈, 무릎을 완전히 밀착해서 다리 사이에 종이를 넣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차게 힘을 줍니다. 양손은 골반 옆에 가져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보세요. 엉덩이 근육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허리를 강화시키고 밤새 비틀어져 있었던 부위들을 제자리로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초간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쭉 펴니다. 좀 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시면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었다가 내쉬면서 만세하고 더 큰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좀 더 크게 해서 복부에 쌓인 지방까지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10번 정도 하시고 나면 뭉쳐있던 지방들이 타면서 좀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요. 체중 조절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운동이 됐다 싶으면 팔다리를 들어서 막 흔들어 보세요.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막 흔드시고요. 몸을 한쪽으로 편안하게 기울이는데요.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이유는 척추를 정중앙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오면서 허리나 목뒤 아픈 분들은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일어납니다. 자, 좀 시원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동작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횟수는 정하지 마시고 운동이 되는 시간까지, 가능한 시간까지 열심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명상하시는 자세로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병들고 사망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저속 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많은 근육을 만들고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며 또 얼마나 좋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못할 때 부처님께서 제자분들께 이 부정관을 전해주셨다고 하죠. 근데 부정관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수행을 그냥 놓아버렸던 제자가 있다라는 경전의 내용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정관이라는 건 내가 지쳐있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삶이 한정적이구나. 내가 지금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구나를 생각하고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관의 가장 중요한 건 욕구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내 감각이 받아들여서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건 싫어 하고 밀어낼 때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또는 싫고 나쁜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부정관이라고 봅니다. 부정관을 하다 보면 내가 잡고 있는 게 가치 없는 것인데 가치 있는 것으로 또는 불행한 것인데 행복한 것으로 행복한 것인데 불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썩어서 이제 부정관의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그 안에 구더기가 생기고 푸르둥둥해지면서 부풀어지면서 썩어가고 냄새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그 주변이 모든 생명이 그렇게 될 것이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다시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공기 중에 흩어져서 나와 함께 숨쉬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부정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힘들잖아요. 아, 이걸 언제까지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부담되고 힘든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놓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죠. 근데 이거를 내려놓고 나면, 편하다. 이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잡았을까? 미움, 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난 정말 편안한데? 그리고 주변도 평화로워지고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려놓는데 70년, 80년 또는 올생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 전에 1초만 내려놓으면 그냥 자유롭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성이 청정하다 했던 걸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잡고 있었던 건 없었나 하는 걸 아까 누워서 부정관할 때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건 나를 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놓는다는 건 삶을 놓는 것 같아서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 부정관과 철학, 심리학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배가 한 1인치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이러는데요. 앞에 계신 감독님들이나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배가 한 5인치 나왔다. 어머 어떡하니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왜냐면 내 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이 한 10,000원짜리가 어디 갔는지 막 찾다 보면 정신없어 할 정도로 찾다가 뉴스에서 조 단위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어머 돈이 사라졌대. 어떡해. 조 단위의 돈도요. 내게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지인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떡하니 하고 막 울고 나는 정말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조금 더 멀어지면 나의 연관성에서 멀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데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나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명상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내가 잡고 있는 게 뭐지? 나라는 걸 빼고 나면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는 이 방법을 나는 왜 선택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념처경에 나오는 수식관, 구사론에서도 나오죠. 구사론과 대념처경에 나오는 수식관은 들고 나는 숨의 숫자만 세도 편안해진다고 보는데요. 뇌과학에서는 뇌가 그렇게 게으르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변화되는 걸 싫어해서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건 변화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내일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지금 괴로우니까 행복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되지 않으면은 행복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드린 대념처경과 구사론에서 나온 그 수식관이 내 뇌를 고요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쥐고 있던 걸 놓게 하고 단순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자성이 청정하다는 그 불성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걸 하나, 마셨다가 내쉬는 걸 둘, 마시고 내쉬는 것 셋, 마시고 내쉬는 숨 다섯, 마시고 내쉬는 숨 여섯, 마시고 내쉬는 숨 일곱, 마시고 내쉬는 숨 여덟, 마시고 내쉬는 숨 아홉, 마시고 내쉬는 숨 열.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한 2, 3초 마시고 5초에서 6초간 내쉬고 해서 10번까지 쉬고요. 11번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10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은 그냥 편안하게 다시 하나에서 열, 하나에서 열, 하나에서 열까지 숨의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쉬다 보면
들고 나는 숨의 흐름과 함께 내 마음의 상태도 조절이 되고요. 양쪽의 측두엽과 두정엽, 전두엽, 후두엽이 고요하게 안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상 전에 조금 더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이마 위에 얹어보세요. RUM, 옴 하는 만트라를 하는데요. 아는 생명의 시작, 우는 연장, M은 종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옴, 옴. 자, 두정엽 쪽으로 가볼까요? 옴, 옴. 머리 뒤쪽, 후두엽 쪽에 손을 대고요. 이마는 45도 위로 시원하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옴, 옴, 옴. 양손을 측두엽 쪽으로 가져갑니다. 옴, 옴, 옴. 자, 어떠신가요? 전두엽이 좀 편안하게 또 깊게 울리면서 오, 많이 울린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후두엽 쪽, 선과 뇌의 향연이라고 아주 두꺼운 벽돌 같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후두엽 쪽이 울리고 3초 후에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뭔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후두엽 쪽이 막 울리면서 오, 고요해지네. 깨달은 분들의 뇌처럼 내가 지혜로워지는 건가 하는 걸 아마 손바닥으로 느끼셨을 것 같고요. 측두엽은 오른쪽은 직관과 연결되지만 왼쪽은 논리적, 합리적인 언어 영역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를 평상시에 막 계속 움직이게 하는 측두엽들은 좀 고요하게 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옴 만트라를 하신다거나 옴남, 옴남, 옴치림, 옴브림 또는 옴마니 밤메 훔 이런 만트라는 뇌를 좀 직접적으로 고요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깨달은 분들의 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흉내 낼 수 있는 좋은 만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트라는 한 3번에서 7번 또는 21번 정도 오늘은 집중이 안 되고 감정적인 게 막 폭발하는데 이럴 때는 한 108번 더 필요하시면 1080번 정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트라를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내 숨이 짧구나. 내 숨이 그래도 기네 라고 느끼실 텐데요. 요가 부하잔이라는 분은 숨이 짧으면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삶을 이어갈 수도 없고 직장에서까지 밀려난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하지만 1분 30초 정도를 잘 참을 수 있다면 마치 깨달은 분들의 뇌의 흐름처럼 나도 고요함을 타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짧아진다는 건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랑 명상을 합시다 이러면 아마 저를 안 믿으실 거예요. 이게 숨이 짧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숨 하면은 복부만 생각하지만 흉쇄 유돌근이 숨을 쉬는 늑골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해 주기 때문에 목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도록 편안하게 목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 그리고 뒤로는 젖히지 않아요. 머리가 5kg에서 6kg 되기 때문에 무거우니까요. 깍지를 껴서 머리 뒤를 받치고 그냥 편안하게 하늘을 바라본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턱을 당겨서 내 발목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목 뒤에 혈관의 흐름과 심경의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그 흐름들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숨을 쉬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숨이 깊어질 수 있는 몸의 조건 그리고 마음의 조건을 만드시고 나서는 말씀드렸던 수식관이라든지 또는 복식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4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맨 끝에는 명상할 때 이런 글이 어때요? 라고 제가 이제 명상할 때마다 썼던 글이거든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글들이니까요. 그 글들을 뒤에 한 2, 3분 정도 읽어드릴 때 실질적으로 명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명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나는 숨 하나, 들고 나는 숨 둘, 들고 나는 숨 셋, 숨 하나로 시작된 생명, 숨 하나로 마감될 생명들. 들고 나는 숨 하나, 들고 나는 숨 둘, 들고 나는 숨 셋. 대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인 생명들. 그 크고 아름다운 이치를 알려주신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에 당신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며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곳 어디서나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나간 곳 어디서나 헌신의 발자국이 남길 바랍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곳 어디서든 사랑의 그림자가 남길 바랍니다. 고통받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거친 폭풍 속에서 헤매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고요함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칼을 품은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품은 칼이 녹아내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을 품은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품은 불이 사라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스러움과 감사함, 나눔의 마음을 잃었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반성과 감사함, 베품의 지혜로움으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화로 가득했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평온함과 당당함, 정열적인 사랑으로 스스로의 삶을 밝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르마의 언덕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인연으로 태어나 무지의 어둠 속에서 끝없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스스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이치를 괴로움으로만 바라보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새로움으로 숨쉬고 변화의 파도 위를 서핑하며 그 모든 변화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표면일 뿐 바닷속 깊고 깊은 해저의 고요함만이 진실이기에 모든 생명이 갖는 신성함만이 진실이기에 표면의 그 어떤 움직임의 변화에도 고요함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원합니다.